선배님의 최고의 투자 그리고 최악의 투자. 제 최악의 투자는 투자였고요. 수십 개로 10억 가까이 잃었죠. 그 녀석 때문에 죽을 뻔했어요. 저와 함께 부동산 투자 시행착오를 줄이세요. 재테크 신선배. 선배님의 최고의 투자 그리고 최악의 투자 궁금해요. 저는 최고의 투자와 최악의 투자가 되게 다양하게 있긴 있어요. 있는데 제 기억에 남는 투자를 얘기하라고 한다면 최고의 투자였지만 결국 최악의 투자였던 분양권 투자를 얘기를 하고 싶어요. 저는 분양권 투자가 제가 처음에 돈 맛을 알게 해줬던 투자였거든요. 그때가 몇 년도예요? 제가 처음 투자를 했던 거는 97, 98년 아마 요때 전후였는데요. 분양권 투자라는 것들을 처음 시작하게 된 거는 2000년도. 그때 분양권 투자라는 걸 통해서 이게 돈이 이렇게 벌리는 거구나 하는 걸 알았지만 결국 그걸로 인해서 엄청나게 눈물을 흘렸었죠. IMF 직후였어요. IMF 직후는 우리나라가 그 당시 김대중 대통령 시절이었잖아요. 부동산 시장을 활성화시킬 때였어요. 그때는 IMF로 워낙 무너진 사람이 많았으니까 그때 부동산 시장은 끝났다 분위기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청약시장, 분양시장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김대중 정부가 여러 가지를 혜택을 줬었고요. 그 가운데서 제가 돈을 벌 수 있는 기회를 우연히도 발견하게 됐던 거죠. 원래 처음에는 분양권이 아니라 그냥 일반 구축을 아파트를 샀는데 별로 돈 못 벌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때 99년인가로 기억을 하는데요. 99년에 제가 부천에 있는 99년 하반기였나? 하여튼 정확한 기억은 없지만 그때 부천에 있는 상동지구라고 거기서 청약 당첨이 됐었어요. 네, 그때는 직장인이셨던 거죠. 그렇죠. 초보 직장인. 그리고 투자 전문가는 아니셨던 거고. 투자 전문가이긴커녕 삐약삐약 병아리였던 시절이었죠. 네. 예, 그랬는데 그때 되게 재밌었어요. 왜냐면 청약 당첨이 됐는데요. 갑자기 발표도 안 났는데 막 전화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그때는 이제 아마 그 개인정보가 돌아다닌 거였겠죠. 그러면서 저한테 1000만 원 줄 테니까 팔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한 달 월급이 6, 70만 원 받을 때예요. 근데 1000만 원 준다 그러니까 네, 몇 배예요? 생전 처음 보지도 못했던 그 돈을 받는다라고 하니까 어땠겠어요. 눈이 돌았죠. 요즘 말로 그게 피죠, 피. 그게 이제 분양권 프리미엄이었죠. 네. 그래서 그걸 갖다 팔았는데 제가 그때 어떤 아주머니, 그때 제 기억으로 한 40대 아주머니였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40대 아주머니가 오셨는데 저는 그냥 무시했어요. 되게 이상한 아줌마다. 이걸 1000만 원에 사다니. 이거를 1000만 원이나 주고 사다니 미친 거 아니야? 그리고 진짜 딱 6개월 만에 미친놈은 저라는 걸 알았어요. 왜냐면 그때 피가 한 4, 5천 붙어서 그때 제가 분양권이라는 거에 개념을 처음 알게 된 거예요. 그때가 99년에서 2000년 전후 아마 그때 시기가 워낙 오래돼서 이제 기억도 잘 안 나는데 네. 그때 전후로 이게 분양권이 돈이 되는구나. 그래서 그때 번 돈 뭐 다 꼬라박고 뭐 그렇게 해가지고 분양권을 사기 시작했죠. 네. 그래서 분양권으로 그때가 상승장이었잖아요. 꽤 벌었어요, 진짜. 근데 그게 왜 최악의 투자가 된 거예요? 제가 그때 분양하는 동네만 돌아다니면서 500, 1000에 매수를 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었거든요. 사는 족족 뭐 한 3000, 5000 이렇게 붙으니까. 어머, 이런 수익률이 어딨어요? 그러니까 그냥 그거 있죠. 마이다스의 손. 네. 진짜 제가 마이다스의 손이라는 생각을 했고 삐약삐약 병아리였는데 제가 부동산에 타고난 재능과 촉이 가진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착각이었던가? 네, 그리고 난 다음에 다 착각이었고 그러다가 그때 이제 2002년 정도 됐던 것 같아요. 그때 정부가 규제를 한다는 얘기가 나오기 시작했는데도 불구하고 물론 그때까지 수익이 웬만큼 보고 있었던 상황이었는데 그때 규제 나온다는 얘기를 속된 말로 왕무시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규제 나오고 나니까 안 팔리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때 붙었던 피들이 막 팍팍팍팍 떨어지는데 처음에는 정부도 사람들을 죽이는 상황이 만들어지니까 1회 전매 허용 이런 것까지 줬거든요. 그래서 네. 아우 살았다. 난 팔 수 있다. 생각했는데 생각해보니까 나중에 알았어요. 1회 전매 제한을 허용해 준다는 얘기는 내 물건을 사는 사람이 실수요자라는 얘기예요. 나는 투자자였는데 투자자가 자꾸 돌려야 돈을 버는 거잖아요. 이제 막 여러 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보니까 이것들을 뭔가 해결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피 가격이 툭툭툭툭 떨어지기 시작하면서 심지어 어떤 거는 제가 산 가격에 반토막이 더 이상 나버린 그러면서 그동안 번 수익 거의 다 까먹었죠. 그럼 얼마까지 잃으신 거예요? 한 10억 정도 될까요? 네? 당시 10억이면 엄청 큰 돈이잖아요. 그쵸.
그러니 제가 얼마나 미친놈이었고 네. 얼마나 개수가 많았고 생각해보면 거의 꾼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가 아니었을까? 너무 과신했던 것 같아요. 네, 어떻게 그걸 그럼 극복하셨어요? 그거 다 갚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잔금을 치를 수 있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지금도 아마 그런 분들 꽤 있을 거예요. 근데 어찌저찌 해서 다 팔았어요. 다 팔고 있는데 제가 받고 발악했습니까? 손실이 엄청 났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이제 제정신 차리고 나니까 없더라고요. 그리고 그때 되게 혼돈이 되게 심하게 왔던 게 지금 뭐 한 거지 내가? 이제 와서 돌이켜 보면 아 내가 진짜 제대로 부동산 배웠구나. 그래서 그때 그 경험이 저의 보수적인 태도, 잃지 않는 투자, 욕심부리지 않고 적당하게 투자하고 빠지는 이런 투자로 변화하게 되었던 가장 큰 계기가 되었고요. 그래서 지금도 그때 몇 번 이제 씁쓸했던 지역들을 지금도 잘 안 가요. 그러실 것 같아요. 그 당시에 부천 일부 지역, 인천 일부 지역, 그 다음에 용인 수지 쪽, 그러니까 용인 쪽, 뭐 이런 데 별로 안 좋아해요. 근데 당시 이렇게 공격적으로 분양권 투자를 하실 정도였으면 부동산 공부를 좀 많이 하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나름대로는 어렸을 때부터 돈 많이 벌고 싶은 욕심이 있었기 때문에 뭐 열심히 부동산 관련된 책도 보고 그랬던 것 같아요. 네. 근데 실제 그 책으로 배운 거와 현실은 좀 많이 달랐고요. 더더구나 제가 진짜 다행이면서 또 너무 아쉬운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너무 초반에 운때가 맞아서 처음 투자할 때가 상승장이었어요. 그럴 때를 오히려 조심해야 되네요. 내 실력인 양 착각하는 순간. 네, 그렇죠. 만약에 제가 그때 조금 정도 공부를 했거나 조금 기간이 오래됐거나 하면 그 번 돈을 지키는 거에 대해서 되게 고민을 많이 했을 것 같은데 그때는 그냥 지키는 게 더 벌면 되는 거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더 말도 안 되게 공격적인 그런 행동을 했던 것 같고 아마 지금 제 모습을 보시는 분들이 그랬었어? 라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그땐 그랬던 것 같아요. 지금 워낙에 재테크, 부동산 재테크 관심 많으신 분들이 많아서 어떤 아카데미나 커뮤니티가 많은데 선배님이 그때 공부하실 때는 그런 커뮤니티가 있으셨던 건지 아니면 그냥 직장 다니면서 혼자 책 보고 공부하신 건지 궁금하거든요. 일단 기본적으로 지금하고는 환경이 많이 틀렸던 건 사실이에요. 근데 그때도 부동산으로 돈 벌고 싶은 사람이 여전히 있었고 그들의 커뮤니티는 지금처럼 뭐 이렇게 활성화된 건 아니지만 있었어요. 그때도 있었나요? 네, 있어서 가장 대표적으로 여러분들이 알만한 것 하면 텐인텐이라고 부르는 그 당시에 사람들의 요즘에는 뭐 100억 얘기하던데 그때는 사람들의 로망과 그때 나왔던 책의 인기 있는 책 제목이 10억 만들기였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저도 지금 10억 가까이라는 아까 표현을 썼던 이유가 제 목표가 10억이었어요. 제 목표가 10억이었고 실제로 그걸 달성하는 느낌이 막 너무 흥분됐었고 그런 과정들을 몇 번 경험을 했었는데요. 다 일장춘몽이었던 것 같아요. 듣고 보니까 역사는 반복되는 것 같고요. 진짜 반복되고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그 뭐 부동산 전문가 앞시고 여러분들한테 얘기를 할 때 조금 과하다 싶으면 제가 좀 위험하다 조심해라 라고 한 게 제 그 과거의 경험들이 그대로 투영됐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때 제 모습하고 똑같아요. 오늘 영상을 정리하면은요, 제 최고의 투자와 최악의 투자는 같았어요. 왜 그랬나 생각을 해보니까 결국 욕심이었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욕심을 부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들을 지키는 게 되게 중요하다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고요. 여러분들은 저와 같은 전철을 밟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재테크 신선배. 선배님, 전세 대란 올까봐 무섭거든요. 어떻게 해야 돼요? 제가 볼 때는요, 집을 살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온다는 얘기예요. 이 코너와 더불어 구독자분들의 부동산 고민을 직접 듣는 신선배의 케바케 코너도 시작합니다. 라이브 방송에서는 개인마다 다른 상황에 딱 맞는 답변을 드리기가 어려웠는데요. 아래 링크로 부동산 투자와 재테크 사연을 보내주시면 매달 한두 분을 선정해 제가 아는 한 최대한 자세하고 현실적인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시행착오를 줄이는 가장 빠른 길, 재테크 신선배 구독하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